안녕하세요. 버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흑석자의 아파트, 요즘 엄청난 몸값을 올리고 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마용성 중심으로 해서 어마무시하게 집값 상승세를 견인을 했던, 마용성은 아니지만 거의 중강남에 가까운 입지 때문에 강남의 상승세를 그대로 등에 업고 엄청난 레이싱을 벌려왔죠. 평당 1억은 우습게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동작구의 가장 큰 대장단지라 할 수 있는 흑석자이가 입주 3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준공 승인이 안 나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발을 동동동동동동 굴렀었습니다. 이게 이유인즉슨 교육청과 기부채납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지금 쭉 끌어왔었는데, 상간의 학원도 이제 불법 영업 상태였단 얘기죠. 그만큼 지금 엄청난 지금 입주민들의 피해가 있었었는데,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작구청이 지난 19일 흑석 3 재정비 촉진구역, 흑석자이죠, 여기 사업 시행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됐기에 공사 완료를 고시한다라는 준공인가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늘 소개를 해드렸죠. 흑석자의 무슨 집쭉 나올 거라고. 근데 이게 딱 스탑이 됐던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아파트 준공 승인이 기본적으로 안 났어. 3년이 지났는데. 야, 이거 지금 도저히 행정 절차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요번에 준공인가 승인이 딱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딱 딜레이 되고 있었던, 제가 늘 말씀드렸던 무순위 줍줍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일단 계약 취소분은 청약 조건이 있고요. 무순위 청약은 조건이 없죠. 계약 취소분이라는 것은 불법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고, 무순위 청약은 당첨 포기, 계약 취소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했을 때인데, 여기 계약 취소분과 무순위 청약이 아마 섞여서 나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최초 분양가를 보시면 84제곱 분양가가 만만치 않죠. 당시에도 9억이 넘었어. 근데 요즘 20평대 아파트도 지금 11억 정도 하니까. 근데 5구제곱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6억대입니다. 6억. 지금 6억 초과하는 대출은 안 되죠. 근데 6억대.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6억 이하로 뭔가 내 집 마련에 대한 트라이를 하실 때는 5, 6억대 상한선 찍고 3, 4억대 어느 정도 평균치를 가지신다면 그래도 되도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5구제곱은 6억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흑석자이가 지금 거의 30억을 찍내막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84제곱은 뛰어넘은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어떤 상한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일단 평면도 굉장히 자이 아파트라는 내구성이 좀 있는, 물론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었지만 평면 구성도는 굉장히 좀 화려한 편입니다. 일단 브랜드는 다 제껴두고 입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그래도 흑석자이 하면 동작구에서는 가장 대장단지로 불리워지는 그런 대표적 입지를 가지고 있죠. 20평대가 17억 4천합니다. 그러면 6억이니까 거의 11억 정도 올랐네요. 야, 참 집값 오르는 거 보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저비용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17억 정도 되는 집을 내가 킵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생기는 거니까, 일단 무주택자라면 초저비용, 그러니까 무조건 무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무순위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기 나름대로였던 내 소득 기준이나 어떤 자산 기준에 딱 맞춰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진입해 들어갈 것인지를 좀 곰곰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그리고 나는 아예 집 살 생각도 없어. 그냥 임대 환경에서 그냥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손가락질하고 아니, 폭등이 폭락이 무슨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말인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기득권들이 정말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가격 흔들어대지, 집값 고점에 올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세 시스템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사기치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그죠? 누구나 하급지나 중급지나 상급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음대로 내가 주거지를 옮길 수 있는 이 선택권이 정말 이 가격에 달려 있는데, 대한민국 집값은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 특별히 어느 정도 입지가 괜찮은 곳이라고 하는 곳은 손을 댈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집값 자체가 그냥 성벽이 돼버렸잖아. 남한산성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정상가로 내려와야 된다. 당시에 6억, 9억도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무슨 5구제곱이 6억대야, 8사제곱이 9억대, 미쳤네. 강남도 아닌데. 근데 불과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4, 5년 흘렀습니까? 17억, 18억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뛰어가는 집값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내려와야죠. 지금 동작구 실거래가를 보면 대방주공 2단지가 3억 정도, 33% 정도 하락했고요. 9억에서 6억 정도 떨어졌네. 사당동 롯데캐슬이 15억에서 12억, 2억 9천 하락. 보라매 롯데 낙천대 12억에서 10억 정도, 2억 5천 정도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좀 배가 많이 고프죠. 여전히 배가 고프다. 뭔가 집값의 확실한 하락의 분기점, 분수령이 와야 된다라는 어떤 이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워낙에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몇십 년 동안 뭐 거의 반세기 만이잖아. 반세기 동안 그렇게 막 견고하게 호가세로 집값들을 올리기로 그렇게 버텨왔는데 한순간에 빠질 수가 있겠냐고. 그나마 이 정도까지 그래도 하향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좀 좋은 신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동작구의 거래량은 지금 16건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3월달, 6월달 쭉쭉 올라갔었죠. 완전히 말도 안 되게 그냥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개미 눈꽃만큼 거래가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더 하락 파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고가 순위를 보시면 뭐 동작구가 아크롤리브하임이 6월 달에 31억을 찍었습니다. 근데 의미가 없죠. 6월 달 거래니까. 한강현대 이것도 6월 달이야. 30억. 명수대 현대 이것도 6월 달이죠. 30억 거래 찍었어요. 그러니까 1, 2, 3위가 죄다 다 언제 거래다? 6월 달 거래입니다. 6월 달 거래. 그러니까 지금의 최고가, 신고가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마포의 대표적인 아파트 아닙니까? 여기 동작구에 마포구가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떨어진 폭을 보세요. 거의 이건 뭐 수직 하강이지. 거의 놀이공원에 나오는 뭐 놀이공원 열차보다 더 그냥 떨어지는 폭이 그냥 크네. 여기 탔다가는 기절하겠네. 기절하겠어.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가 지금 9억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33%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7억에서 17억까지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동작구, 같은 동작구의 롯데캐슬 에듀포레, 여기 뭐 직거래지만 17억 최고가를 찍었다가 11억까지 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주공 2단지 역시도 최고가 9억에서 6억으로 3억 정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 편한 세상 노빌리티, 여기도 지금 동작구 아파트인데 18억인데 지금 7월 2일 날 12억 거래가 나왔다. 그죠? 거의 뭐 한 6억 이상 정도 빠지는 그런 추세. 그러니까 동작구에 급매로 던져서 나가는 아파트들 가격은 굉장한 어떤 이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대림 아파트, 그래도 최고가 16억을 찍었었는데 11억 9천, 5억 정도 지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성동구, 이제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뭐 대부분 요주의 인물들이죠. 성동구 거래량은 지금 8건으로 3월 달에 쭉 올라섰다가 거의 6월 달에 정점을 찍었다가 완전히 지금 이 꼬라가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 청구강변 지금 쭉 올랐다가 완전히 팍 떨어지는 쭉팍 쭉팍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청구강변이 35억 찍었다가 지금 23억, 무려 12억 하락했어. 성동구야, 성동구. 성동구 어마무시 올랐다며. 34%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급매로 떨어져 나가는 파이.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가, 최고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집주인들이 가격을 엄청나게 깎아서 나가고 있거든요. 본인도 손해가 안 돼. 그 정도로 깎아도. 12억 깎아도. 청구강변, 그리고 벽산이 3억 3천, 3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 성동구의 최고가 순위를 보더라도 트리마제가 74억 찍었었는데 6월달, 서울숲 힐스테이트 67억 찍었는데 6월달, 그리고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역시도 51억 찍었는데 여기는 7월달에 나왔네요. 여기가 유일하게
신고가가 나왔다 하는데 요거도 지금 뭐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동구도 최고가 순위가 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동네 아닙니까? 여기 거래량이 지금 13건에 그치고 있고요. 3월달 쭉 올랐다가 7월달 풀악셀을 확 밟았다가 그냥 급브레이크 딱 밟았는데 다 튀어나가게 생겼어. 그냥 13건밖에 안 됩니다. 13건밖에. 이렇게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버리니까 거래가 목동 한신천구 20억에서 11억 8억 6천 떨어졌어요. 42%. 그러니까 지금 금매 이 거래가를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일단 집주인들이 살기 위해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몸집을 확실하게 다이어트를 하듯이 확 줄여가지고 나가죠. 8억 6천 던졌어도 충분히 이거 아마 이 양반 한 2, 3억, 3, 4억대에 샀을 거예요. 아마. 충분히 시세차익 한 6, 7억 정도 챙기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억 손해봐도 손해본 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정도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으니까. 목동 한신천구 보세요. 여기 쭉 하고 올랐다가 팍 떨어지나요. 여기도 쭉 팍이네. 쭉 팍. 그런 식으로 계속적인 어떤 하방 압력이 목동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래가가 목동 한신천구 8억 6천, 목동 우성 2차 4억 5천, 목동 롯데캐슬 위너 3억 4천. 20% 선에서 한 40% 선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봅니다. 여기도 금매입니다. 금매가 대부분 정상적인 어떤 기존의 거래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스스로 살신성이라듯이 자기 살점을 베어내듯이 어마무시한 가격을 그냥 떨궈내고 그냥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탈출한다는 얘기죠. 결국 고점에 올린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기 전에 내가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이익을 보고 나가겠다. 딜을 딱 치는 거죠. 그런 집주인들의 어떤 이 짱구를 굴리는 그런 매매들이 계속적으로 튀어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거래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이유는 지금 금리가 역전이 됐어.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주담대보다 더 저렴해. 그 정도로 지금 주담대 이 금리 자체가 굉장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금 4, 5% 수준인데 이게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7, 8%까지 주담대 금리가 오른다는 그런 어떤 불안한 전망까지도 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주들이 거의 그냥 뭐 피를 토하는 그런 어떤 심정이 됐었죠. 근데 지금 슬슬 금리 자체가 신용대출이 주담대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고 4대 은행 신용대출 주담대 금리 추이를 보면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대체적으로 신용대출 빨간색이고 주담대 파란색이잖아요. 확실히 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크로스가 됐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그죠? 원래 신용대출 금리가 훨씬 높거든요. 이게 지금 말이 지금 뭐 3, 4%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이 대출 창구에서 체감되는 이 대출 금리 추이는 4, 5%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무대금리 포함된 금리지 이게 무슨 뭐 이 정도로 받을 수 있다고 천만에이션입니다. 그만큼 금리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폭락 양상의 어떤 거래가들은 계속적으로 금매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금매는 결국에 가서는 태풍의 눈이 되고 그 태풍의 눈은 결국 주변을 다 집어삼키잖아. 결국 하락의 폭을 갈수록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신용대출 증가. 이렇게 지금 신용대출이 오히려 금리가 괜찮으니까 8월달 들어서 7월달은 마이너스였는데 1조가 넘었습니다. 주담대로 가자니까 금리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 신용대출로 가. 신용대출 금리도 이게 지금 잠시 내려가는 거지 이것도 갑자기 확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경색이라는 그런 어떤 굉장한 리스크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에는 자금이 돌지 않는다라는 기본 인식이 딱 박혀 있어서 앞으로 구축 거래는 지금 뭐 다시 반등하고 뭐 오른다라는 어떤 분위기 계속 푸시업하고 있는데 천만에죠. 돈이 기본적으로 안 도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무순위 집중 말씀을 드렸었죠. 초반에 흑석자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동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무순위 집중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강비초등학교 가깝고 그 다음에 뭐 이 9호선 연장선 개통이 돼버리면 지금은 굉장히 지금 이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에요. 멀어요. 그러나 연장선이 개통이 돼버리면 상당히 또
교통 호재가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호재가 있을 수. 일단 강동구라는 어떤 입지적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복층으로 구성되었어. 신기하죠? 침실 있고 2층은 거실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좀 은근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 그런 어떤 또 강변이라는 어떤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런 평면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죠. 처음에 최초 분양을 했을 때 공공 분양이었지만 당시 분양가가 7억이 넘었었어. 7억 2천 정도, 7억 3천 정도 됐었는데 보통 공공 분양하면 당시에 뭐 5억대나 6억대 정도. 얼마나 착한 분양가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지금 뭐 여기도 그 민간 참여 공공 분양이었다. 뭐 공공 택지위에서 지어진 분양가 상한제의 아파트라면 5, 6억대에 나와야 된다 했는데 7억대에 나와가지고 욕을 태배기로 얻어먹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난 경쟁률을 찍었었죠. 무슨 20조로 나오면 지금 7억대인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14억 5천 합니다. 분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3년, 4년 됐나? 근데 2배로 올라버렸잖아. 2배로. 그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7억대로 그것도 84제곱인데 서울에서 강동구. 강동구에서 84제곱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신축이 만약에 분양을 하면 요 가격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14억 정도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근데 7억 정도로 거의 반값 수준의 힐스테이트 레이쇼 비율이 나오게 된다면 뭐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단,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검단 웰 카운티, 이필한산상 웰 카운티도 여기 무순이 집집이 나옵니다. 74제곱이 3억대. 와, 이게 요새 검단도 5, 6억대로 분양가가 올려져서 나오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도 3억대 분양가로 나오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이 될 수가 있겠고, 지금은 호반 서밋 1차가 한 7, 8억대로 구성이 돼. 검단이 지금 뭐 인천이 개박살 나고 있는 어떤 집값 추이를 송도에서부터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검단 쪽은 조금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인천 쪽이라 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나오니까 이런 어떤 이 실거래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3억대로 들어가면 충분히 뭐 2배 정도의 시세 방어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지가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신중하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은 좀 빠르셔야 된다. 그때그때 나오는 기회들은 좀 놓치지 말고 잘 지켜보시면서 도전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들 잘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제일 다크호스라고 불렸던 마용성 다시 하락세에서 반등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가 어마무시하게 오르는데 그 고금리 물고 다시 무리해가지고 몰빵해서 부동산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심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튼 좀 초기 비용대로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 위주로 잘 살펴보시고, 구축은 확실하게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 떨어지는 포인트 좀 잘 짚어보시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기회들 좀 잘 잡아 나가신다면 충분히 리스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빵빵한 박도팔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